이 불편한 일단 마스크는 좀 벗고요. 마스크 때문에 갔다가 오면 병 나겠어요. 병. 일단 오늘의 목적지 경기도 이천 AS 하러 갑니다. 자, 우리 사무실에서 92km입니다. 92km인데 지금부터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연수원인데요. 에어컨이 엄청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세척을 좀 싹 다 했고 점검을 다 했는데 두 대가 좀 동작을 잘 안 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약간 오후에 되면 비가 좀 그친다고 했는데 아주 그 장마통에 이슬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후에 점심 식사를 하고 지금 이천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빗길이라 속력은 많이 못 낼 것 같고요. 오늘 중으로만 처리해 주면 되니까 특별하게 급히 서둘러서 갈 이유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가면서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갈수록 아마 삶이 좀 더 팍팍해질 거예요. 갈수록 삶이 더 팍팍해지는데 그 팍팍해지는 이유가 결국 뭐 돈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 뭐 학력도 상향 평준화 되었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취직이 잘 된다든지, 그 다음에 특별한 기술직 학부를 공부를 했다면 그나마도 좀 낫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이 뭐 일반적인 학부를 공부를 하고서는 사회에 나와봐야 특별하게 써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유튜브를 한 지가 1년 하고도 한 6개월 되었는데요. 구독자 진짜 늘지 않습니다. 제가 그 기술직으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보니까 이슈가 되는 부분, 뭐 편집 툴을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구독자가 좀 빨리 느는데 기술직에 관계되는 이런 유튜브들은 그렇게 구독자가 빨리 늘지 않더라고요.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점차점 욕심이 생겨요. 이제 약 한 3,000명 가까이 되어 가는데 구독자가 좀 더 편집 기술도 이제 향상을 좀 시키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되면 그 수익이, 광고 수익이 좀 들어와요. 여전히 15만원을 넘지 않고 15만원, 20만원 그 사이로 이제 왔다 갔다 하기를 하는데, 그래도 수익이 좀 생기니까 또 그 재미가 솔솔하거든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가 뭐 내가 아주 엄청나게 그 콘텐츠가 좋고, 또 그리고 구독자가 많이 늘 수 있는 정치적인 이슈를 다룬다든지, 그 다음에 뭐 고급 전문, 이를테면 그 한 변호사님처럼 교통사고에 관계되는 그런 걸 다루게 되면 구독자가 금방 늘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 거는 그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이걸 보고 구독을 하시는 분이 5%가 안 돼요. 5%가. 쉽게 말하면 망한 콘텐츠입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하시는 분 중에서도 보면 콘텐츠가 좋다고 하는데 결코 좋은 콘텐츠가 아닌가 봐요. 결코 좋은 콘텐츠가 아니라는 게 구독자가 늘지 않는다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하고 있는 것은 재밌으니까요. 지금 뭐 특별하게 뭐 좋은 촬영 장비가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도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아마 화면이 그 노면이 안 좋은 관계로 막 이렇게 흔들릴 겁니다. 통행권이 정상 발급되었습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그래서 재미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같이 아침에 눈만 뜨면 일어나서 일을 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바로 이제 잠을 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머지 시간을 무료하게 이렇게 보내지 않으려면 뭐 나름 이제 취미를 가지면 좋은데 이것도 하나의 취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또 저를 이제 알아주고 또 구독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나름 재미가 있긴 합니다. 저는 지난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처음부터 이 에어컨이 제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듯이 자기가 생각하고 얻어했던 게 모든 것이 다 뭐 이루어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뭐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죠. 살다가 보면 자의에 의해서건 타의에 의해서건 또 자기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인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에어컨을 시작을 한 지는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이전에 이제 가전제품 대리점을 잠시 좀 운영을 했고, 또 이제 서울 쪽에 올라와서 매장 관리를 하면서 제품 설명도 하고 그런 일을 이제 잠시 했었는데, 그게 계기가 되어서 에어컨을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일 처음 내가 에어컨을 설치를 한번 해본 거는 경기도 포천이었었어요. 경기도 포천의 모모 모텔에 에어컨 벽걸이를 한 30대 정도를 설치만, 이제 판매는 다른 데서 하고 설치만 이렇게 오다를 받아서 한번 해봤는데, 이게 나름 좀 돈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시스템이 에어컨이 나온 게 아니고 주로 이제 상업용 에어컨 스탠드형, 그리고 기껏 해봐야 벽걸이형, 그 정도 에어컨밖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되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전제품 대리점에서도 원래는 시설하는 사람이 없어서 에어컨을 지급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한번 지급을 해보자 해가지고 에어컨을 좀 지급을 했어요. 여름에만 잠시. 근데 뭐 큰 에어컨 크게 많이 팔리는 건 아닌데, 간간히 가정용에서 벽걸이 에어컨 정도, 그리고 이제 식당 같은 경우에 스탠드형 에어컨 좀 큰 거, 이 정도 판매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전기적인 상식이 없어서 처음에 동력, 전기 이런 걸 잘 몰랐었어요. 300
180% 전기가 삼성 4선식이라는 걸 알았는데 이렇게 깊이 있게 전기에 대한 상식이 없었어요. 이제 차단기를 몇 암페어를 달아야지만 되고 또 차단기 역할이 어떤 거다, 그 다음에 ELB가 어떤 거다,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다가 보니까 이제 에어컨 길로 들어오게 되고 이게 이제 내 먹고 사는 직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에어컨을 시작한 게 시스템 에어컨이 한국에 상륙하면서부터였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아시다시피 일본에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한 20년 전에 발달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시스템 에어컨이라는 건 알고는 있으되 특별하게 이렇게 뭐 국내 메이커에서 만든다든지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초창기 수입에 의존했고 그 다음에 설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잘 아는 사람도 없었고 특히나 이제 뭐 배관이나 이런 거는 에어컨 용접하는 기술만 있으면 가능했었는데 통신이 제일 문제였었어요. 통신은 어떤 방식으로 행해지는가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LG나 삼성이 조금 비슷한 이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모든 실내기도 이제 수동으로 다 그 어드레싱을 해줘야 됐고 나 여기 있어 하는 그 어드레스를 잡아줘야 했고 그 다음에 리모컨도 아무데나 설치하고 아무데나 통신선을 연결하고 그 잡아주면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에어컨을 이제 설치하고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근데 에어컨이 굉장히 많이 변천을 하고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앞전에 찍은 영상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지금 뭐 상업적으로 에어컨이 없으면 장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데까지 왔죠. 예, 공조기가 없으면 장사 못한다 하는 그까지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에어컨들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감히 예단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살까지 산다 뭐 이렇게 하고 요즘 뭐 100세 시대에 노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노동력을 상실하는 나이, 즉 나에게 일이 주어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없는 나이가 조금은 늘려잡아도 65세 저는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아주 간단한 일을 좀 더 할 수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 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은 이제 나머지 생은 뭐 젊을 때 몸 관리를 잘 하셨던 분도 마찬가지로 그때쯤 되면 굉장히 그 병마와도 싸우고 그다음에 기력과도 싸우고 뭐 각종 그 성인병들이 달게 되어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다가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우튼 우리가 노동력이 있는
65세까지라도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많으면 좋은데 그렇게 많지가 않죠. 가뜩이나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뭐 외부적인 요인, 내부적인 요인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 나름대로 힘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대 빈곤층은 더 힘들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이렇게 일이 내에게 주어지지 않죠. 물론 내 일거리를 내가 찾아서 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그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젊은 분들에게 이렇게 권고를 좀 하고 싶고요. 어떻게 권고를 하고 싶냐? 세상 살면서 어중갭이 되지 말자. 요금 2,4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방황을 좀 하고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하면 인생 경험도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한번 해볼 수가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30대 중후반 그때가 돼서는 하나를 꾸준히 이렇게 한 그물을 파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중개비가 되는 겁니다. 30대가 지나서 40대에 직업을 바꾼다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보통 어렵고 힘든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일들이 힘들고 뿌리가 적어서 이직을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내가 기본적으로 월 얼마 정도를 벌어야 내가 내 가족이 먹고 산다는 그것 때문에 얼마 못 벌어도 결국은 그 길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게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힘들어도 자기의 노력야에 따라서 수입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이제 이런 걸 한번 창업해 보시라, 이렇게 이제 제가 한번 권해드립니다. 지금 에어컨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힘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서 이제 하루 종일 현장에서 움직여서 에어컨을 설치하고 간간히 또 AS가 들어오면 AS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든데, 제일 먼저 에어컨을 조금 잠시만 좀 빼우시고 에어컨 유지관리만 전문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제가 권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영상에도 올렸다시피 제가 한 3군데 정도만 많이 못하고요. 물론 일이 많으면 사람들 많이 이렇게 채용을 해서 하면 좋은데 이게 비율이 안 맞더라고요. 이게 1년 내에 유지 보수가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니고 봄철이나 가을철만 잠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직원을 채용했다가 뭐 가을철에 일 없다고 또 내보내고 이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개만 되는 한 400대 이내에만 이렇게 유지관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보수 중에서도 그냥 저는 세척만 하는 게 아니고요. AS를 할 수 있는 부품을 LG전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코드가 있으니까요. JS 빵빵빵 이렇게 이제 나오는 코드가 있으면 그걸 이제 물건을 LG AS 센터에다가 시스템 에어컨만 부품을 주문을 해서
그 붕을 받아서 제가 AS를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기 때문에 AS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거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유지보수만 해도 충분하게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지보수 하시면서 저만큼 또 유튜브를 찍을 수 있으면 유튜브를 찍어서 또 남는 시간에 편집을 해서 유튜브로 또 다른 분들에게 알려도 드릴 겸, 또 나름 또 이렇게 수입도 좀 챙길 겸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에어컨이 그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좀 복잡해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최근에 제가 그 시스템 에어컨 유지 보수를 기본적으로 다 돌아서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좀 늦게 시즌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뢰가 좀 인터넷 쪽으로 좀 많이 올려놨더니 정신없이 들어왔었어요. 주로 이제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있는 데를 끼고 영업을 하고 하면 충분히 성산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한 분이 혼자서 하셔도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뭐 돈 버는데 뭐 어떻습니까? 부부 같이 다녀도 되고, 또 뭐 마음 잘 통하는 뭐 후배, 선배하고 같이 다녀도 되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서로가 퀄리티가 좀 올라가면 또 뭐 분파를 해서 이렇게 창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보통 우리가 스탠드형 같은 경우에 완전 분해를 해서 세척하는데 기본 8만원, 에어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기본 8만원, 그 다음에 이제 벽걸이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 5만원, 그렇게 다 책정을 해서 하고, 현장에 가서 오염 뭐 정도라든지 그 다음에 난이도라든지 이에 따라서 뭐 조율을 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자기의 그 일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는 또 설명을 하고 일단 기본 비용만 받는 걸로 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만 받고 오는 경우도 있고, 필요할 때 이야기는 하죠. 이렇게 해서 이건 얼마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동네에 계시고 가까이 계시니까 소개 좀 시켜주시라는 뜻으로 그냥 기본 비용만 받고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깔끔하게 잘 해주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잠시 좀 배워야 돼요. 눈살미가 좋으신 분들은 요즘 이제 유튜브에서 각 모델별로 분해해서 하는 걸 잘 해주기 때문에 각 모델별로 이렇게 숙지를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그 모두에서 에어컨을 좀 배워야 된다는 그 이야기가, 에어컨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나중에 그 세척을 해가지고 잘 안 될 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저는 뭐 LG 에어컨을 주로 합니다만 세척에는 뭐 메이커 관계없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쭉 보면 우리가 김연아 에어컨이라는 Q9000 이런 모델들을 보면은요, 이거 참 골 때려요. 이게 모터가 그러니까 안에 보면 팬 모터가 4개예요. 근데 그 모터들이 다 BLDC 모터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전기를 안 빼고 커넥터를 해버리든지, 그 다음에 전기를 뺐다고 해도 콘덴사가 아직까지 전기를 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돼버리면 스파크가 나면서 모터가 안 돌아가요.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좀 배워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것만 좀 기본적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에어컨을 세척하는 한약품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저는 이제 미제를 이제 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소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가산화수소에다가 희석을 해서, 물로 희석을 해서 그 오염도의 정도에 따라서 제가 이제 그 희석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우리 이제 약품을 치는 우리 세척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많이 안 좋지 않고, 가산화수소는 냄새 엄청나요. 막 따가워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뭐 콜크린 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냄새도 그렇게 심하게 나지 않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이런 거와, 그 다음에 이제 세척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일반 가정용하고 시스템 에어컨을 하려고 하면 뭐 제가 쓰는 그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 한 개, 두 개 정도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탁기도 꽤 많이 들어와요. 세탁기도 합니까? 침대도 합니까? 화장실도 합니까? 이렇게 이제 문의가 많이 오는데, 저는 그 에어컨 기술자라 정중하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이제 에어컨 기술자라 에어컨만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럼 오다 들어오면 받아서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겠죠. 제가 이제 세탁기하고 그 다음에 침대, 화장실은 제가 해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근데 화장실 같은 경우는 곰팡이가 막 엄청 많이 쓰니까 거기에 이제 곰팡이 떼뱉게 주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 싹 다 그 실리콘 날려버리고 다시 이제 말려서 실리콘을 이제 싸주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게 충분히 그 작업 가치가 있고, 제가 이번에 그 작년에 뭐 장사를 하고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합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법인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인데 세금 바람에 이거 못 해먹겠어요. 이게 우리가 일반 에어컨을 잠시 이제 좀 이제 다른 쪽으로 빠지자면, 우리가 일반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에어컨을 달게 되면 100% 세금 계산서 다 끊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라의 국세청을 대신해서 내가 소비자한테 부가세를 받아서 세금을 이제 국세청에다 납부를 합니다. 근데 이게 내가 불만을 안 가질 수 없는 부분이, 그 부가세를 받아서 내는 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근데 어떤 이제 이 계약자들은 야씨 부가세가 반띵하자, 반땅 뭐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근데 꼭 일을 하고 싶어서 이제 꼭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이제 현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수가 좀 많다든지 조금 비수기에 뭐 일이 들어온다니 하면, 그러면 결국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가세 같은 경우는 내가 반 부담하겠습니다 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내가 일하면서 부가세까지 받아주는 것도 어디에 하는데 그것까지 내가 반땡 해가지고 일을 한다. 그리고 다음 해가 되면 우리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 하반기 두 개를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그 부가세를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법인 같은 경우에는 4, 4분기로 해가지고 1, 2, 3, 4, 5, 6, 7, 8, 9, 11, 12 이런 식으로 나누지만,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전반기, 하반기, 물론 중간에 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요. 다음 번기, 이를테면 내가 1월달부터 6월달까지 부가세를 갖다 많이 100만원을 냈다. 그러면 다음 분기 6, 7, 8, 9, 10, 12 해가지고
중간 연합이 있습니다. 내가 장사를 이만큼 했을 거라고 보고 그 중에서 50%를 미리 내놔라. 이렇게 나옵니다. 국세청에서. 참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완전히 사업하는 사람들 이거 등골 뽑아먹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세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면, 야, 너가 부가세 먼저 받아가지고 너 지금 공금 유용하고 있지 않냐? 이자도 한 푼 안 내고 너가 다, 나 그런 돈 싫습니다. 그냥 나는 부가세를 딱 세금 계산을 끊고 부가세를 별도로 통장에다 관리를 해가지고 해요. 관리를 해요. 요즘 일반적으로 그 이자요 1억에 5만원도 안 들어옵니다. 5만원도 이자. 그런 것도 싫고, 그럼 부가세 너가 받아가라. 세금 계산서 딱 끊어서 돈이 입금이 딱 되면 그 부가세 너가 빼가라. 나는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불만인 게 그거고. 근데 이제 뭐 탈세를 하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에어컨을 세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세탁기 세척하든지 할 때는 큰 금액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현장에 가서 우리가 하다가 보니까 대부분이 현금으로 이렇게 줍니다. 우리가 벽걸이 하나 기본, 스탠드 하나 기본하면 13만원이지 않습니까? 13만원, 대부분이 13만원 현금을 줘요. 물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것은 맞는 이치입니다. 그래야 그 세금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또 필요한 인프라도 구축을 하고 꼭 필요한 돈입니다. 그러나 우리같이 피레미 같은 사람들에게 악착같이 미리 선납받아가는 사람들, 머리 아픕니다. 머리 아파. 이게 이제 8월달 되면요, 이번에는 그 종합소득세하고 부가가치세를 8월달에 내라고 유예를 해줬어요. 8월달은 이제 뭐 큰일이면 돈 모아놓은 것도 없는데, 부가세하고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하고 동시에 막 나와요. 근데 이제 원래 장사를 하다가 보면 대부분이 이제 그때 버려가지고 지난해 그 막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더 큰 거는 이제 올해 그렇게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면 내년에는 의료보험이 엄청나게 나와요. 또 의료보험이 한 50만원 또 나올 것 같아요. 50만원. 아니, 비례면 그 집 버려서 먹고 사는데 이게 엄청나요.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법인으로 해도 마찬가지죠. 뭐 시스템은 비슷하니까. 또 이렇게 세무를 대신해 줄 사람이 있으면 또 그게 또 돈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창업, 에어컨을 조금만 배운다. 가정용 에어컨 설치하는 거 시전에 보통은 이제 한 5월 6월 정도 이렇게 시즌인데 한 두 달만 좀 고생을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모도 보조기사로 따라다니면 그래도 하루 일당 얼마씩은 줘요. 한 두 달 정도 따라다니고 에어컨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저녁에 집에서 유튜브로 에어컨을 어떻게 분리를 하는지, 세척은 어떻게 하는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세탁기도 역시 공부를 하고 해가지고 요거 창업을 하면요, 뭐 내가 부지런하면 그 어떤 분들은 그 세척만 해가지고 연 1억 번다는데, 내가 해보니까 이건 1억 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런가면 이게 영업이 있어서 굵직한 이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시스템 에어컨 한 3억
이렇게 오다를 이렇게 성인권이 받으면 정상 발급되었습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그래서 영업을 하고 설계를 한 사람의 몫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몫이 떨어지는데 물론 이제 뭐 정신없이 도면도 그래야 되고 하지만 일하는 데 비해서 앉아서 그냥 정신만 바짝 차려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부하 계산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다 정하고 해서 이렇게 이제 하면 되니까 그에 대한 몫이 떨어지는데 세척을 해가지고는 그 몫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가서 내가 뭐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잠시도 쉴 새 없이 에어컨을 분해하고 세탁기를 분해해서 그걸 세척을 해야지만 내가 그 정해졌던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 1억을 번다는데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한 자기 몸만 좀 관리를 잘 한다고 하면 65세 때까지는 이 업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있으면 신도시를 이쪽 신도시 저쪽 신도를 끼고 가운데 정도 있으면서 간단한 에어컨 냉매 충전 그 다음에 간단한 여름에 뭐 AS 그 다음에 이전 설치 그 다음에 세척 이런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좋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주 그 전문적인 학부를 공부를 했다 이럴 때면 뭐 로스쿨을 뭐 공부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특별한 거 있지 않습니까? 회계사를 공부를 했다든지 이래서 창업을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이 업도 한번 해보시는 거 요거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는 에어컨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없는 집이 거진 없어요.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조금 더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에어컨가 다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분리할 줄 알고 하면 그냥 가가지고 한 사람은 분리해내고 한 사람은 세척하고 나면 금방금방 합니다. 요령만 있으면 금방 해요. 그리고 요즘 기계들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힘 들이지 않고 깨끗하고 깔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권장을 해보시고 물론 이제 이게 험한 일이긴 하죠. 결국은 청소업 아닙니까? 청소. 근데 우리가 돈 버는데 뭐 도둑질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버는데 뭐 이 일이면 어떻고 저 일이면 어떻습니까? 열심히 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정집 에어컨은 무리하게 대수만 많이 잡지 않으면 한 9시 경부터 시작을 해요. 너무 아침에 일찍 가서 나무 집에 이제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으니까 한 9시 정도 돼서 하면 이 경우에 부부가 부부가 다니는 집이 많더라고요. 이게 부부가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침에 식사 다 하고 설거지 다 하고 뭐 애기들 있는 사람들은 뭐 학교 보내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두 분이서 일하고 점심은 외식을 하고 저녁까지 하고 한 5시 되면 마치고 와서 저녁에 이게 부부가 도와서 한 사람은 뭐 이렇게 집안 설거지 하고 한 사람은 저녁 준비하고 해도 충분하게 재밌게 살 수 있어요. 단 이렇게 부부가 둘이 다니다가 보면 의견이 충돌할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만 잘 되신 분들, 둘이서 안 싸우고 잘 지내시는 분들은 같이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돈을 주고 이제 다른 사람을 사서 같이 다니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이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해본 결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거를 잘 하면서 관공서, 이제 지역에 살면 큰 관공서가 많지 않습니까? 뭐 시청, 그 다음에 둘러보면 굵직굵직한 건물도 많죠.
이런 이제 건물에서 영업을 해서 이를테면 뭐 20대가 넘으면 대당 얼마씩 해드리겠다든지, 그 다음에 올해 같이 이렇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되면 에어컨 세척을 다 해주고 향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특수 약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약품을 이렇게 별도로 이제 또 도포를 다 해주겠다든지, 이런 거를 좀 자기의 장점을 세워서 영업을 하게 되면 꽤 많이 나와요. 주로 이제 그 하루 일하시는 여자분들 많아요. 청소하는데 요래 용역에 와서 이제 하루 일을 하면 되는데, 이분들은 용역에도 전문적으로 에어컨 청소만 하는 그런 그 여성분들 계세요. 섬세하면서 잘 하시는 분들. 그러면 나는 기술자니까 에어컨을 다 분리를 해줍니다. 전원 내리고 통신선 분리하고 PCB 분리하고, 그 다음에 불화 분리하고 밑에 드레인판 분리하고 그릴 분리해가지고 딱딱딱딱딱 이렇게 놓아만 주면, 그분들 밖에 나가서 물로 한 분은 물 계속 이렇게 퍼나는 분 계시고, 한 분은 약품 쳐서 그거 싹 씻어내는 분 계세요. 다 끝나고 나면 싹 닦아가지고 가져오면 자기는 쫙쫙쫙쫙 분리했다가 또또또또또 다 설치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제 하루 일당 주고 하면 하루에 한 20대 정도, 세 사람이씩 20대, 30대까지 멍이 해낼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거든요. 물론 이제 남자분들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여자분들이 더 섬세하게 잘해요. 그런 거는. 남자분들은 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조금 일하다가 담배 피우러 간다고 가버리고 한참 있다가 들어 그러는데, 여자분들은 그런 것도 잘 하더라고요. 아주 깔끔하게 머리 딱 동여 매고 와서 아주 섬세하게 잘 해요. 깨끗이 닦고 잘 합니다. 그런 분들 주위에 알아놓으면 미리 예약하면 돼요. 만일의 경우에 시청에 내가 오다를 100대를 땄다, 시스템 에어컨 100대를 땄으면 100대를 언제부터 할 것부터 미리 용역에다 이야기해가지고 2분만 아니면 3분만 에어컨 청소하시는 분 좀 빼주세요. 그러면 제가 며칠간 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딱 빼줘요. 그러면 그분들 모시고 가서 주로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이 트럭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6인승 다로캡이라고 그러죠. 다로캡을 타고 다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카니발이나 스타렉스를 많이 타고, 스타렉스가 제일 많아요. 청소하시는 분들. 스타렉스의 제일 뒤쪽에는 뒤에, 그러니까 스타렉스 밴, 짐을 실을 수 있는 밴, 그 밴에 뒤에는 각종 청소 용무함을 싣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일하실 분들 이제 태우고, 이래 가가지고 현장에서 딱 그 벨트 옆에다가 뭐 드라이버, 그 다음에 전동, 뭐 가위, 뭐 각종 뭐 딱딱딱 짚고 잘해요. 금방 합니다. 앞에 가시는 분들이 분리 짝짝짝짝짝짝 해주면 뒤에 가는 사람들이 그거 딱 투스가지고 딱 하나씩 딱 갖다 놓고 딱 하나씩 그 자리에 딱 갖다 놓으면요, 딱 한 바퀴 다 분리해놓고 나서 돌아오면 딱 조립하면 돼요. 다 끝났으면 이제 시운전을 해야 되는데 좀 알아야 되니까 에어컨에 하면 됩니다. 이건 충분하게 성산이 있고 제가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라고 권하는데, 다는 이제 에어컨을 조금 알아야 된다는 거. 저는 뭐 세탁기 구조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만, 가전제품을 조금 해봤으니까 통돌이 세탁기, 드럼 세탁기 기본적으로 압니다만, 안을 완전히 분해해서 안에 그 세척은 세탁기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지는 못합니다. 뭐 어쨌거나
요거를 대단지 아파트를 끼고 조그마한 매장을 하나 내세요. 그래야지만 공구도 갖다 놓을 수가 있고 필요할 때 거기서 뭐 상담도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매장이 있어야지만 또 세금계약서 발행하는 것도 문제가 없고 또 신뢰성도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딱 해가지고 창업을 하면 좀 힘들어요. 세상에 힘 안 들고 거듭 먹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심보는 잘못된 겁니다. 심지어는 사기꾼도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공부를 한답니다.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도 말 연습을 하고 한대요. 근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버려먹고 살겠다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눈살만 있으시면 가능해요. 지금은 이제 제가 해보니까 약품은 인터넷에서 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벽걸이, 그 다음에 스탠드, 그 다음에 천장형 포웨이, 원웨이, 이제 물이 튀지 말라고 이렇게 카드가 있어요. 나와요. 투명도 있고, 반투명도 있고, 색깔이 있는 것도 있고, 이래 있으니까, 그거 하나 사면 되고,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아요. 그거 각각 하나씩 다 사면 되고, 팀별로 하나씩. 그 다음에 세척기도, 가정용 세척기는요, 소음 많이 안 나는 걸로 써야 돼요. 소음 많이 나면, 나도 뭐 머리 아파요. 소음 많이 안 나는 게 있습니다. 그거 이제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약품 사고, 뭐 전동하고, 뭐 간단한 공구, 그 다음에 이제 허리에 차는 벨트식 공구 이 꽂이는 계속 차면 허리 아파요. 그래서 이제 벨트식으로, 이렇게 엑스반도식으로, 이렇게 이제, 차고 하면 훨씬 덜 아프고요. 또, 같은 관 내면 이동 거리도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비용도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제가 뭐, 젊고 그러면 제가 이런 쪽으로 창업해야 되는데 저는 이미 이제 나이도 좀 되었고 또 제 나름대로 다른 꿈이 있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한번 그쪽으로 한번 창업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혹시라도 더 전문적으로 저한테 자문을 받고 싶은 분들은 이 아래쪽에 보면 메일 있죠. 메일에다가 제목에다가 에어컨 세척 창업 자문 해가지고 이제 제목을 쓰시고 밑에 내용을 쓰시고 메일을 주시면 제가 이제 자기 좀 신상을 써야 되겠죠. 신상을 쓰면 그걸 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제가 댓글을 드리든지 아니면 진짜 이분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 전화를 해서 컨설팅을 좀 해드릴게요. 실제로 돈 버는 거는 종류는 뭐 여러 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는 게 가전용품과 뭐 시스템 에어컨 쪽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돈을 버는 거는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 다른 거는 제가 모르겠고요. 에어컨에 관한 내용들은 이거 정도만 해도 충분하게 시장성이 있고 경쟁력도 있고 돈도 되고 외상도 아니고 현금이고 바로바로 그냥 입금되는 거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용을 하면서 한 5, 6월 달, 그러니까
시스템 에어컨 연간 유지 보수 계약 외로 별도로 내가 순수하게 이제 수입으로 잡는 게 한 300만 원 정도. 근데 올해는 6월달까지 했고요. 6월 한 중순까지 했고, 지금은 이제 안 합니다만, 지금은 이제 못하는 이유가 언제 어디에서 시스템 에어컨이 이상이 생겨서 나를 호출할 줄 모르니까 내가 항상 스탠바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못하는 거고, 한 5월 평균에서요, 한 달 반 정도 하는데, 혼자서 해도 한 300 정도 수익이 돼요. 용돈벌이는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내가 스케줄이 잡혀 있는 데는 또 가서 영업도 충분히 다른 시스템 에어컨 영업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면 지금 경기가 어렵고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 한번 그래 보고 싶습니다. 되게 이제 조금 변두리의 신도시에 좀 그렇다 하는 가게를 조그마한 거 하면 돼요. 공구나 좀 이제 넣어놓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다니다가 보면 중고 에어컨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중고 에어컨 이런 게 이제 나오면 그거 그냥 갖다 놨다가 이제 영상 촬영할 때도 쓰고, 아니면 누가 뭐 지인들이 달아주라 그러면 뭐 설치기만 좀 받고 달아줄 수도 있고, 또 누가 파라고 하면 또 뭐 팔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몇 대에 갖다 놓을 수 있고, 공구 좀 갖다 놓고 자재 좀 갖다 놓고 책상 갖다 놓고 사무실 정도면 되니까 한 10평 정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변두리 같은 경기도 쪽 변두리 기준으로 보면 매장이 이제 주로 이제 월세를 받는데요. 매장 한 1000에 한 4, 50 정도, 그 정도의 금액으로 매장을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 구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아침에 일 없을 때 출근을 해서 또 뭔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지금 결혼을 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뭐 회사가 부도가 나서 내가 실직이 되었고, 내가 지금 그동안에 했던 거는 앞으로 앞이 잘 안 보이고 뭐 이런 분이 계신다면 요거 한번 해보셔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예요. 돈 많이 투자하지 않고 나가면 바로 돈이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당부드리는 게, 만일에 세탁업만 이제 그러니까 청소하는 것만 주로 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세탁기, 그 다음에 침대, 화장실도 같이 이제 곁들여서 놓으시면 좋아요. 세탁기도 분해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요령만 있으면.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처음에 오랫도록 세척을 하지 않은 에어컨 딱 뚜껑을 딱 떼내면요, 대부분의 소비자 으악 소리 납니다. 소리 나. 너무 더럽거든요. 엄청나게 더러워요. 그냥 곰팡이 막 버글버글 썰어 있고 밑에 막. 근데 싹 세척을 해가지고 딱 보여드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절로 나와요. 그게 이제 왜 그런가, 눈에 다 보이는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다. 다만 이제 좀 골치 아픈 무풍 에어컨, 요거는 안에 이제 곰팡이 있을 때 조심하셔가지고 무풍 앞에 그 분리해내야 돼요. 잘못하면 그 철판집을 좀 배보다 배꼽이 이제 크니까. 그 다음에 뭐 LG 에어컨도 골치 아픈 듀얼 에어컨 양쪽으로 뱅뱅 돌아가는 거, 팬 불어와 빼내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것만 조금만 알고 정성만 하시면 뭐 일하는 자체는 어렵지 않고, 또 오다 받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뭐 에어컨이 뭡니까? 이거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딱 들어오면, 개척한다 그러면, 투인원입니까? 별거리하고 스탠드하고입니까? 아니면 스탠드만 있습니까? 물어봐가지고. 그래서 스케줄을 잡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설명을 짧게 드리면 돼요. 지금은 예약이 언제 차고 언제 비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오전에 가능한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 그래 해주세요. 하면, 내가 하고 나서 문자로, 매달 며칠 날 오전 타임에 예약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문자 메시지 딱 날려주고, 그날짜 딱 가가지고, 에어컨 딱 해주고 나면 좋아요. 그리고 요즘 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구르마, 핸드카트 하나 보여줬지 않습니까? 소리도 없어 조용해요. 그런 건 이제 거기다가 짐 다 싣고 들어가면서 소비자한테 양해를 구하면 되겠죠. 짐이 많아서 방 안에 그 실까지 끌고 들어가고 나올 때 제가 깨끗하게 청소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다 대부분이 다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 끌고 들어가서 바로 뒤측에 두고 모든 작업을 하면 돼요. 작업을 하면 아주 편합니다. 뭐 힘들 것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이제 경기도 이천에 거진 다 왔고요.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려요. 항상 올 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58분이 되었네요. 1시간 찍고 이제 마무리하고 1부, 2부로 나누어서 편집을 해서 이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장마의 한 중앙에 서 있습니다. 최근에 실직을 하셨거나 앞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별로 비전이 없다 하시는 분들, 손쉽게 창업해서 열심히 일하면 돈 되는 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마에 건강 잃지 마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